개발자 전광기라고 표시를 했어요. 이거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로 운영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바충 기술이에요. 사람인 기술은 인구유일이잖아요. 알바충 기술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해요. 알바를 하기 위해서 인구가 유입은 되지 않는다. 이렇거든요. 근데 인허가상을 확인할 때 정말 바보 같은 경기사는 주변의 동료 선배들한테 정보를 보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 둘, 셋. 방구대장 TV! 이거 한 번만 더 할까? 방구대장, 하나, 여기다 넣고 시작하자. 네. 하나, 둘, 셋. 방구대장 TV! 한 번만 더. 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대장 TV 정광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구대장TV 방구대장 매니저입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데 맞습니다. 휴가 잘 다녀왔어? 아, 네, 너무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는 아니지, 그지? 휴일이지? 그쵸. 휴일 잘 보냈어? 휴가 안 주셨으니까. 아, 필요해! 네. 그러면 또 우리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가지고 방구대장 TV 유용한 정보 많이 올리도록 시작하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는 공인중개사로 처음 취직했을 때 해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들, 루틴 업무, 전화 응대, 그다음에 현장 안내, 클로징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이번에는 상가를 중개 잘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지금까지 상가를 쭉 중개해오면서 해왔던 일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활용했던 자료 링크 이렇게까지 꿀팁도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잘 시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구대장이시잖아요. 그렇죠. 원룸 중개를 많이 하셔서 그 이름을 이제 지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상가 중개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해보셨나요? 제가 상가 중개를 한 액수만 따지면, 액수라는 건 이제 환산 보증 아니면 매매 금액 네. 100억 원 넘을 거예요. 수수료 치면 최대 1억 8천에서 한 9천만 원 정도. 상가 중개만으로 상가 중개로 벌어들인 1억을 벌어봤다. 그래서 나눠줄 노하우가 그래도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죠. 네. 제가 그러면 어떤 상가 같은 거 해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 마트, 모텔, 편의점, 음식점 프랜차이즈도,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마사지, 헬스클럽, 학원, PC방, 당구장, 심지어 제가 공인중개사 사무소까지 중개를 했습니다. 상가도 원룸 중개처럼 뭐 계약 전에 해야 될 거, 그리고 또 계약 중에 해야 될 거, 그리고 계약을 클로징 할 때 해야 될 거, 약간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네. 아, 네. 그러면은 상가 계약 전에 초보 공인중개사가 상가를 딱 중개하러 가서 뭐를 준비를 해야 되죠? 원투룸 3개월, 6개월 하시다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실 거예요. 이러한 정보들이 상가를 중개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인구 구성, 주민의 소비 성향, 성비, 그리고 뭐 주요 핫플레이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의 전문가로서 어느 정도 정보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혹시 대장님이 중개하실 때 준비했던 자료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 지역의 인구가 얼마인지, 네. 평균 연령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일단은 연령별로 선호하는 상가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리고 돈 씀씀이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아, 맞아요. 네. 30대가 많은 지역이면요, 아, 식료품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요. 그리고 40대가 많은 지역은 교육비로 많은 비용을 지출합니다. 네, 그런 장단점, 차이점이 있으니까 아시면 좋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왜냐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곧 소비 인구라고. 소비 인구다. 예,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지자체 홈페이지 가면 다 있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꾸준히 잘 캡처를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디테일한 인구 피라미드. 특징 보시면 30대 중후반의 남자가 여자보다 900명 정도 많은 남초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비도 중요하다는 게 성비도 남성과 중요하죠. 여성이 이용하는 상권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남성은 주로 어떤 상권을 남자분들이 많이 지역이에요. 공장이 많은 지역이고. 네. 그러면 회식을 많이 해요. 아, 회식을 많이 하면 고기를 많이 드세요. 여자분들은 파스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네일샵이나 뭐 그런 그렇죠, 것도 그렇죠. 여자분들 미용실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될 수 있고요. 네. 이 사진도 제가 우리 지역을 조금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요. 향남이 왜 인구가 유입되는지 손님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자료였어요. 화성의 지역적 특성은 서울에서 공장이 많이 이전한 지역이에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공장은 화성이 될 수밖에 없고요. 빨간색 지역으로 공장들이 유입이 됐을 때 여기 노란색 부분이 죽어지거든요. 네. 인구가 들어오려면은 일자리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일자리가 많이 생성될 수 있는 지역이 이 빨간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해탄, 정남, 양감, 장안이 다 공장지대고 이 공장지대의 주요 주거지가 향남이다. 예, 그리고 향남에 거주하는 인구는 공장지역에 근로하시는 30, 40대 남자가 굉장히 많다. 거기에 적합한 업종들이 굉장히 성업중이다. 이렇게 고객한테 설명드리기 굉장히 좋죠. 연령과 성비까지.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개발자 정광주라고 제가 표시를 했어요.
이거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로 활용을 했거든요. 최초로 활용한 사람은 전데 제가 잘 발전을 시키지 못해가지고 저는 사람인 지수를 보거든요. 사람인 지수란 말은 제가 좀 지어낸 말이에요. 해당 지역의 채용 공고를 보고 그 지역의 인구 유입을 추산하는 거예요. 모든 통계 자료는 후행 지표거든요.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지역의 채용 공고를 보면 얼마만큼의 사람을 더 뽑으니까 얼마만큼의 인구가 더 들어오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내 지역의 채용 정보만 보면 감이 안 잡히는데 유사한 행정구역 아니면 인근 행정구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 여기가 이만큼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상가를 찾으시는 고객분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 해요? 어디에 근무해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어디서 근무하시는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대표적인 근무지들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해를 굉장히 쉽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권의 특징. 향남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는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서 상업도로는 좋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퇴근해가지고 뭐 서울처럼 전철 타고 10분, 20분 가서 백화점을 간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소비활동에 필요한 교통이 조금 다소 불편하기 때문에 네. 내부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 설명을 드리는 자료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시는 거. 그거는 이제 로드맵에서 봤을 때도 원투룸 중개할 때 충분히 다 얻을 수 있는. 그렇죠. 원투룸 중개를 하면서 내가 이러한 데이터를 자꾸 누적을 시켜 나가야 돼요. 네. 단기간에 생기는 자료는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상가를 열심히 중개해 보겠어. 상가에 대한 자료를 모아볼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원투룸 중개하시면서 생긴 힌트들, 노하우들 이런 게 축적이 되면 이런 자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살아있는 자료인가요? 살아있는 자료예요. 아. 이게 정말 평일날 네. 저녁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상가 받으시려는 분들 보시면 좋아하시겠네요. 그죠. 제가 이렇게 저녁 때쯤 되면 그 지역에 뭐 순찰 돌듯이 어느 집이 장사 잘 되나 이렇게 돌아봐요. 장사 안 되는 날에는 안 찍고요. 장사 잘 되는 날 찍은 겁니다. 초보 중개사 분들도 이 자료를 얻기 위해선 일주일 정도 한번 돌아보고 한 달 넘게 돌아야죠. 한 달 넘게 한 달 넘게 돌아보고 이날 이 시간에 사람이 많은 곳은 여기다 이걸 알아둔 다음에 그렇죠. 가서 자료를 수집을 하는 자료 수집도 그렇고요. 네. 그 목적이 지역을 순찰하는 게 자료 취득의 목적이 아니고요. 네. 자료는 덤이고요. 내가 이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목적이에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하다가 덤으로 이제 이런 것도 다 수집을 하자. 그렇죠. 여기서 또 보시면 우측편에 주류 매출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소주 한 박스에 몇 병이죠? 술을 안 좋아해가지고 주류 매출만 100만 정도 되죠. 네.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바천국 지수인데요. 사람인 지수는 인구 유입이잖아요. 알바천국 지수는 그 지역 상권의 활성화예요. 알바를 하기 위해서 인구 유입은 되지 않는다. 약간 이런 그렇죠. 개념이네요. 제가 이거를 손님한테 설명드리고 또 저희 지역에서 영업하시는 사장님들한테 보여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맞다. 상권의 활성화와 좀 더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의 주민들이 어디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이 축적이 되려면 방구대장을 원투룸. 하면서 원투룸을 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지 그 지역의 전문가가 되면서 상가, 토지 자연스럽게 영역이 확장돼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아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하는 행사들 이런 사진들. 그 행사 일정도 좀 알아놔가지고 그렇죠. 제가 모텔을 중개할 때 썼던 사진이거든요. 모텔 같은 경우에는 그날 방이 다 팔리면 네. 이 간판에 불을 꺼요.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 진짜 처음 알았어요. 우리 상희가 착하구나. 네. 착하구나. 착한 건가? 저도 이거 처음부터 몰랐어요. 제가 포항에서 일할 때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불 꺼진 간판이 2개 정도만 보여도 그 지역에 새로운 모텔 깔끔하게 지어놓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렇죠, 지역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디테일한 정보들도 사진으로 찍어서 어필을 할 수 있겠네요. 어필을 할 수 있고, 고객들한테. 그렇죠. 이 땅 다 내가 판 땅이야. 땅도 많이 파셨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컨텐츠는 토지 잘 파는 법. 토지 잘 파는 법. 계약 전에 내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그렇지. 좀 많네요. 원룸보다 훨씬 해야 될 게 많네요. 어떻게 보면 원룸보다 중개 수수료율이 네. 원룸보다 중개 보수가 훨씬 더 높으니까. 많이 벌려면 많이 일해라. 그렇지. 약간. 그러면은 계약 중이 있잖아요. 뭐 계약서 쓰거나 이런 거는 똑같나요? 원투룸 중개할 때랑. 아니야. 그치. 여기서 원투룸 중개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 원투룸 중개 같은 경우엔 내가 고객한테 과감하게 추천을 하라고 했어.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가 될 수 있고, 하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지역의 전문가이지만 해당 업종에 있어서는 고객이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전문가야. 그렇겠네요.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고객한테 배운다는 자세로 중개를 하라입니다. 네. 확인해 줄 건 정확하게 확인해 드려야 되지. 네. 이건 이거고 이건 저겁니다 라고 확인해 드려야 되지만 고객이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중개사가 많이 개입을 할 필요는 없어. 상가계약 특약상 보면 영업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임차인이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있어. 그만큼 중개사들은 상가와 관련된 인허가,
기타 제반사항, 관공서 확인사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한 발 빼는 경향이 있어. 중개사의 역할이 또 여기까지인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고객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면서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이 중요해. 그러니까 막 스트라이커처럼 막 골 넣으려 하지 말고 그렇지. 어시스트 줘라 약간 와. 그런 말이네요. 네.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자세인데 우리 사무실 사원이 역지사지잖아. 네. 이 역지사지의 자세가 정말 중요해. 내가 이곳에 창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손님하고 같은 곳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 손님이 예를 들어 식당을 창업한다. 그러면 그런 식당의 매출 규모, 또 손님이 전문적으로 하지 못하는 내부 구성, 광고, 홍보, 뭐 간판, 뭐 이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져줘야 돼. 왜냐하면 소규모 창업하시는 분들의 일부는 첫 번째 창업일 수도 있고 또 창업의 초보일 수도 있거든. 이런 분들께는 중개사로서 최대한 많은 정보 또는 고객이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게 내 고객이 실패하는 확률을 줄이는 거지. 역지사지의 자세, 고객과 같이 창업을 한다는 생각, 그 다음에 지역의 전문가로서 고객에게 조언하라. 요 두 가지지, 그지? 네. 그러면 이제 뭐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클로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때는 또 상가 매매에 있어서 특별히 또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클로징 할 때는 아까 중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달라고 고객들이 요청할 때가 있어. 그러면 어떤 중개사는 직접 확인하세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직접 내가 해준다고 해서 그 책임이 전부 나한테 있는 건 아니야.契約상에 분명히 명시를 했잖아, 그치? 네. 그리고 고객한테 말씀드릴 때도 내가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니 이렇게 설명하더라 라고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내가 된다 안 된다 허가를 내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지? 그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주면 고객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자기 할 일을 정말 120%다 했구나 이렇게 느끼겠지, 그지? 근데 인허가 사항을 확인할 때 정말 바보 같은 중개사는 주변의 동료 선배들한테 계속 물어보는 사람이야. 한 번, 두 번은 물어볼 수 있어. 네. 그리고 자기가 시청에 전화하기 전에 미리 조금 알고 전화하기 위해서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경우는 있어. 하지만 선배들도 자기 밥그릇인데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진 않아. 그렇죠. 그리고 중개사로서 내가 정확하게 확인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시청에 직접 전화를 해야 돼. 제가 첨부해드리는 용도지역별 행위제한표가 있어요. 이거는 꼭 반드시 출력하셔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자주 보셔야지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도로 지정이 되었을 때 어떤 행위는 하지 마라 이렇게 그렇죠, 적혀 그렇죠. 있는 표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 이 자료가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자료예요. 굉장히 많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 자료를 받았을 때 정말 고맙다라고 해주신 중개사분들 많으세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저는 프랜차이즈 개발 사원들하고 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무슨 뜻인지 감이 와? 네. 다시. 리허설을 했으니까 저희 다시 물어. 리허설도 합니다. 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네, 리허설을 해서 알고 있는 건데 다시 하겠습니다. 네. 다시 물어봐 주세요. 제가 상가를 많이 중개하면서 프랜차이즈 점포 개발 직원분들하고 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왜 그런지 알아? 아니요. 실제로 프랜차이즈 점포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 업종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으세요. 중개사로서 도움받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 지역의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점포 개발하시는 분들께 제공할 수 있죠. 그리고 계약이 체결이 되면 저도 수익을 얻고 점포 개발하시는 분도 수익을 얻는 구조예요. 작은 프랜차이즈 업체에 점포 개발하시는 분들하고 협업할 때는 그 담당 직원분들한테 약간의 사례를 먼저 말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 왜냐하면 나도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의 사례 정도는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일거리를 어쨌든 주시는 분이니까. 네. 그리고 1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거의 이런 사례를 안 받는 분위기야. 프랜차이즈 점포 개발하시는 분들의 자부심, 프라이드 굉장히 높고 실제로 우리보다 훨씬 더 전문가야. 그리고 입지 분석 스스로 다 끝내고 입지 선정까지 다 끝내고 이거 이렇게 딱 지정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협업이라기보다는 서포트가 강하지. 나는 상가를 중개하면서 랜드풀을 좀 잘 활용을 했어. 렌트프리가 뭔가요? 랜드프리가 상가를 임대할 때 상가 월세 일정 부분, 일정 개월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야. 공짜로 그냥. 근데 사실 공짜가 아니지. 나중에 내야 되는 차임이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지. 임차인 입장에서는 초기에 비용이 좀 줄어. 처음에 오픈 준비해야 되고 매출도 없는데 월세까지 내려고 하면 초기 자본이 좀 더 들어가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완충하는 역할을 해주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처음에 2달, 3달 월세 안 들어와도 보증금이 들어오잖아. 좋게 설명하면 이런 거고, 나쁘게 설명하면 사실 장기간 공실로 방치된 상가 궁여지책으로 임차인 유치하기 위해서 렌트프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너무 이제 안 들어오는. 그렇지.
이럴 때는 특약을 좀 잘 다뤄야 돼. 뭐 좋은 케이스로 임대인, 임차인 상호 간에 협의해서 렌트프리를 적절하게 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뭐 한쪽의 요구에 의해서 렌트프리를 과도하게 설정한 경우에는 특약에서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게 좀 다뤄줘야지 서로서로 계약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거든. 예를 들어서 임대인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 같은 경우 렌트프리를 많이 줬어. 예를 들어서 뭐 한 6개월씩 줬어. 그런데 임차인은 보증금 다 까먹고 나가겠대. 임차인이 렌트프리 다 까먹고 그냥 쏙 도망가는 거야.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2년이다. 그러면 2년 계약기간 만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렌트프리 했던 차임을 다시 지급한다 라는 특약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고 네. 또 임차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우리가 한 3개월 렌트프리 받는 대신에 월세를 10만원 올렸잖아. 그렇죠. 장사가 잘 돼서 계약이 갱신될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계속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잖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2년 계약 만기 후에 계약 갱신할 때는 1년 정도는 차임을 그대로 동결한다. 뭐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서로서로 좋겠지, 그치? 중개사가 이런 디테일까지 챙겨가면서 양쪽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지. 먼저 제한할 필요는 없고 임대인, 임차인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을 거야. 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잘 기억하셔가지고 중개사로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할까? 구독! 좋아요. 이거 네, 되지 안 돼요? 자, 구독! 근데 그 손이 이 손이잖아. 원래 방대한 TV는 이걸로 했나? 이 손으로 했나? 손 바뀌잖아. 근데 반대 방향으로 해도 괜찮지 않나요? 오케이. 네. 구독! 좋아요. 방구대장 TV!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